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참여시민단체 대표 정철래입니다. 참여시민단체가 시작한 지가 2010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거의 10년이 다 됐습니다. 10년이 다 되었는데 그동안에 인사 말도 제대로 드리지도 못하고 또 간간히 인사도 못 드리고 늘 그 인터넷상으로 온라인상으로만 이렇게 인사드린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참여시민단체는 처음 발족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정신들은 이 사회의 잘못된 제도와 이 특히 사법부, 편법과 술수 그것을 타파하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잘 알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인 어떤 홍보, 계몽운동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계몽운동을 해야 될 것이고 또 두 번째로 직접적으로 그 사법 그 부의 어떤 형법이나 민법이 우리나라 형법 민법이 얼마나 엉성한지 아십니까? 자기들 편의주의로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편법을 쓰는 사법부 그런 인간들을 바퀴벌레라고 표현합니다. 죽여도 계속 속가 나오고 나오는 그런 바퀴벌레 새끼들. 편법과 술수로 온 국민들을 상처를 입히고 씻지 못할 한을 남기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살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가정이 풍비박산이 되고 재산이 전부 다 변호사 사무실에 다 들어가 버리고 돈 있는 자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어디에서 났는지 아십니까? 오래전부터 우리가 이렇게 떠들었지만 실질적으로 변호사법 제109조를 보면은 변호사 아닌 자가 이 소송에 관련해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참여시민단체는 서명운동을 통해서 변호사법 제109조를 폐지하자. 시민단체를 찾다 변호사에게 뒤통수 맞고 그 다음에 또 혼자 하려고 하니까 안 되고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변호사들이 편법을 쓰게 되겠습니까? 바로 물질에 대한 저는 이 물질을 그들에게는 마약이라고 봅니다. 그 마약과 같은 그 물질을 욕심 때문에 자기 자신들을 비우지 못하고 일반 국민과 시민들에게 공정하고 올바른 어떤 변론과 올바른 행동을 하지 못한 것에서 이런 결과들이 주어졌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저희 참여시민단체가 약 10년 전부터 공수처 신설 운동을 전국을 다니면서 계몽운동을 하였습니다. 계몽운동을 하였을 때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공수처 신설을 해서 반드시 이 특권, 이 사회에서 특권을 없애야 된다. 라고 계몽운동을 할 때에 사람들이 공수처가 뭐야? 그리고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 검찰은 무소불위로 이것을 견제하는 장치가 대한민국에는 없다. 그리고 검찰총장이나 이런 제도들을 다 없애야 된다. 왜 그러냐?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 위에 올라서는 모든 대법원장, 대법관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없애야 된다. 그들이 왜냐하면 공정하게 올바른 어떤 제도나 법과 양심에 따라서 그렇게 진행을 하였다면은 우리가 이런 시민단체나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이런 얘기가 나올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공수처 신설 운동을 하고 할 때는 그때는 국민들이 반응들이 그렇게 그 공수처가 무엇인가 그리고 또 검찰을 왜 개혁해야 되느냐 검찰이 잘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이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공수처 설치 운동을 계몽운동을 저희들이 계속하고 또 그렇게 노력하는 가운데서 지금 현재 공수처가 곧 출범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노력하신 문 대통령과 그리고 위정자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한 이 공수처가 출범되는 날 참여시민단체는 참 큰 기쁨으로 작은 승리를 이루었다는 남들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간에 저희들은 그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승리를 이루었다는 그러한 기쁨으로 우리는 축하 파티를 열 것입니다. 지금 국민의힘당 이래 정치하는 사람들이 공수처가 하나의 그 게스타포다. 그리고 독재기구다. 대통령 산하 독재기구다. 검찰 세력을 견제하고
자기 선악에서 이 모든 제도와 법을 다루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그런 소리들을 하는데 우리 참여시민단체 임원들과 저희들은 개 풀 뜯어먹는 소리 마라. 그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이 국민의힘당이나 그들이 잘못하는 것은 가장 큰 문제점이 전체 국민이 바라보고 있는 열망과 전체 국민의 과반수가 촛불 운동을 해서 얻었던 공수처 신설 운동 아니었습니까? 그러한 사실 자체는 항상 망각해버립니다. 어포지션 파티, 즉 반대 활동을 하는 정당이다. 이렇게 해서 계속 어떤 정부의 올바른 길에도 계속 반대를 하고 그렇게 해 나왔습니다. 그런 어떤 야당들의 어떤 활동들을 볼 때에 저희들이 공감을 할 수 없는 것이 저 사람들은 지지리도 악한 사람들이다. 정말로 사악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밖에 바라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실질적으로 전체 국민이나 하늘이 이 공수처를 허락한 것이고 이제 그것을 통해서 모든 특권을 누리던 편법을 쓰던 변호사, 판사, 검사 그리고 국회의원까지 이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이 특권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 그리고 국민의 인권 한 사람 그 위에 올라서는 모든 특권은 없애버리는 것, 그것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공수처가 신설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참여시민단체 임원들과 저희들은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주기적으로 만나면서 이러한 사법부의 폐단과 그리고 공수처 신설의 운동의 중요성과 이런 것을 느끼면서 늘 서명운동도 하고 우리 단원분들께 메일도 보내고 또 쪽지도 보내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자, 이제부터 제가 오늘 인사말을 이렇게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을 했는데 지금부터 우리 계몽운동이 아주 앞으로 많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삼권 분립이라고 사법부에서 늘 주장하는 사법부 독립을 외칩니다마는 사법부 독립은 자기들만을 위한 사법부 독립입니까? 그건 아니죠. 특권만을 위한 사법부 독립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법부 독립에는 원래 민주주의 정신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삼권 분립이 서로가 견제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서로 어느 한 군데도 힘이 쏠리지 아니하고 견제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삼권 분립의 원칙이 아닙니까? 목적이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사법부 독립을 해서 자기들 독재를 원합니다. 독재를.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가장 이제 우리가 문제가 되었던 것이 검사 기소 독점주의. 죄가 있어도 대충 해서 불기소 처분하고 치워버리고 조사도 제대로 안 합니다. 그리고 죄가 없는 사람도 억지로 엮어서 막 시나리오를 짭니다. 짜고 그렇게 보통 일반 사람들이 우리 시민들이 보면 법을 잘 모르고 또한 대응 방법도 잘 모르고 공격인지 방어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용을 해서 교활하기 짝이 없게끔 그것을 또 기소 처리해서 계속 괴롭히고 누구나 다 100명이나 200명이나 다 보면 이거는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기소를 하고 그 사람을 괴롭힙니다. 우리나라 시민단체가 특히 저희 참여시민단체처럼 이 사법부나 행정부에 대해서 저항권 운동하는 시민단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항권 운동하는 시민단체, 정부에서 절대로 밀어주지 않습니다. 정부가 아니라 우리 그 문 대통령이나 아니면 위정자들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가 민주주의 풀뿌리 민주주의라 해서 전부 다 제도나 모든 것을 자체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분립이 된 건 아닙니까? 그런데 풀뿌리 민주주의를 악용을 해서 자기들에게 저항권 행사하는 데는 정부 보조금을 지원을 안 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지원을 받느냐? 시의원, 구의원을 통해서 소위 말하자면은 제가 이것은 정확한 근거는 아니지만 계속적으로 얘기를 들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로비를 하는 사람들. 민주주의는 로비다라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민주주의가 로비입니까? 그렇게 로비를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또 환경운동 뭐 이런 단체에는 정부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그러나 저항권 행사하는 데는 직접적으로 그 행정공무원이나 사법부나 잘못된 데 대해서 우리가 고소고발도 들어가고 당신들 이렇게 하지 마라. 왜 국민의 인권을 하늘이 내려준 그 인권을 마음대로 짓밟고 당신들 마음대로 이렇게 나라를 어지럽히느냐 라고 하는 저항권 운동을 하는 우리 참여시민단체는 한 2번, 3번을 그렇게 신청을 했지만 전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자,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는 정식적으로 저희가 서울시 등록 1408호로 등록을 했었는데요. 등록을 하게 되면 거기서 활동비나 매년 예산을 우리가 신청을 하게 되면 다 지원하도록 강행규정입니다. 강행규정.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답니다. 강행규정인데 그거 지원 안 합니다. 왜 지원 안 하느냐 물어보니까 예산이 안 돼서, 그리고 뭐 순서에서 뭐 자기들 우선순위를 뽑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뽑는데 거기서 빠져서 탈락이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으로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습니다. 자, 이 참여시민단체는 정말로 이 사법부와 특권을 상대로 맞짱을 뜨면서 지금까지 힘들게 어렵게 그렇게 부딪히면서 살아왔습니다. 지내왔습니다. 우리 임원들 중에는요, 실질적으로 집도 다 날라버리고 변호사가 이중 변론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상대편하고 붙어서 그렇게 전부 엉터리 재판을 해버리고 증거가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편법을 쓰는 경우, 또한 집행문이 없는데도 집행을 해버리는 경우, 그리고 예비군 훈련 당사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벌금을 때려가지고 자기들 그 본인도 몰랐어요. 벌금을 때려서 실적 위주로, 이게 대한민국 검찰의 민낯입니다. 이게 한 건 두 건이 아니에요. 예비군 군 면제자예요. 그 당사자는, 우리 임원 중에는 군 면제자가 예비군 면제자인데 그걸 예비군 훈련에 참석 안 했다고 벌금을 때려서 나중에 보니까 벌금 전과자로 되어 있어.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심지어는 재판을 들어가서 정의신문 조서를 그거는 제 사건입니다. 몇 건이 지금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저를 죽이려고 정의신문 조서를 정인을 2명을 세웠어요. 정인을 2명 세웠는데 이게 지금 현재 유리컵입니다. 유리컵이고 또 하나는 종이컵이 있어요. 그래서 객관적 진실은 유리컵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정의를 세워서 이 유리컵이 맞습니까? 종이컵이 맞습니까? 그때 당시에 그래 물으니까 정의신문을 제가 직접 했거든요. 재판법정에서 했는데 그 정인이 전부 다 2명 다 유리컵이 확실합니다. 만져보기도 하고 그리고 마셔보기도 하고 해서 그거는 유리컵이 확실합니다. 라고 정의를 했는데 이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 공판 조서를 제가 열람 복사를 해서 떼보니까 전부 공판 조서가 종이컵입니다 라고 전부 위작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한 번, 2번도 아니고 저뿐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자체 내에 얼마나 이런 사람들이 많은지 아십니까? 우리 시민단체 지금 10년 동안에 엄청난 사건들이 지금 접수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렸던 것은 공수처 신설, 오로지 이것만 기다렸던 것입니다. 시작만 되면 우리가 증거가 명백하니까, 그리고 정인이 어디 죽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인신문 조서를 위작해서, 그래서 그 다음 재판 때 제가 그랬습니다. 재판법정에서 판사 보고 이게 종이컵입니까? 유리컵입니까? 분명히 정인이 유리컵으로 정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인신문 조서에 반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은 이 정인신문 조서가 위작이 된 겁니다. 공문서 위작이 된 겁니다. 이 공문서 위작해놓은 사람이 누굽니까? 재판법정이 떠나가도록 소리를 질렀어요. 저는 재판법정에서 거의 직설적으로 막 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네들과 저도 저 나름대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경험상이나 모든 면에서 그 사람들에게 꿀릴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큰 문제가 권위주의, 완장주의. 완장에만 눌러 그 하면은 내가 이 말을 잘못하면 나에게 불이익이 돌아올까? 이런 생각에서 말을 함부로 하지 못하고 오히려 없는 겸손까지, 없는 공손함까지 내밀면서 비굴하게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절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당당하게 내가 진실에 서 있고 증거가 있으면 당당하게 이것이 왜 이렇게 됐느냐 따지고 들어가는 것이 그게 재판 과정입니다. 재판 과정이란 다른 게 아니라 제3자가 중립해서 공정한 입장에서 이쪽 말도 들어보고 저쪽 말도 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결론을 내리자. 이것이 재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공정한 재판이 지금까지 너무나도 엉터리, 유전무죄, 그 다음에 무전유죄, 변호사법 제109조 변호사만 세워라. 그러면 사업을 하는 사람들,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사업을 해나가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또 일을 하고 어떤 도급을 받기도 하고 위임을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생계를 꾸려나가는데 우리 일반 국민들의 대부분이 그렇게 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하다 보면 좋은 사람도 있지만 세상이 점점 악하다 보니까 나쁜 사람들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재판을 들어갑니다. 재판 들어가면 한 건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보통 보면 재판에 계속 1년 내내 재판에 끌려다니고 이게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열심히 돈 벌어서 내가 내 마음같이 열심히 순수하게 돈 벌고 열심히 일하고 이러면은 내가 부를 누릴 것이다. 모두 다 이렇게 순수하게만 생각합니다. 착각입니다. 대한민국 제도나 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위정자 새끼들이 전부 개판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좀 감정이 흥분되다 보니까 좀 쓰지 말아야 할 언사를 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엉터리 재판을 하는 바람에 변호사 선다고 돈 들어가, 재판한다고 시간 보내, 일 못해, 그리고 또 돈 나중에 패소, 돈 조금 덜 미기면 그것도 패소해요. 패소하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편이 또 손해배상까지 다 들어옵니다. 알거지가 됩니다. 알거지. 재판 한번 지면 알거지가 된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하기를 뭐냐면은 검사나 판사나 네가 한번 그렇게 당해봐라. 편법 서는 놈들 말입니다. 물론 검사 판사들 중에서는 정직하게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분들도 계세요. 저도 그런 사람 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겸손한 그런 자세도 봤고요. 그러나 대부분 다 보면 그것이 무슨 큰 감투인 것처럼 모든 대한민국의 권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국민에게서부터 나옵니다. 국민에게서 나오고 국민들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도 국민의 인권을 가장 존중하고 하늘이 내려준 인권이다라고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인권 문제입니다. 그러나 인권이 제대로 지켜집니까? 재판부 들어가면은 특히 그 재판을 다 하셔서 아시겠지만 재판 들어가면은 나이 이제 30 후반, 40 초반, 중반 되는 여판사들, 저는 남녀 이렇게 차별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젊은 남자 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최소한 나이 드신 노인들이 있으면 노인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이 재판에 들어와서 당사자로 있으면 정중해야 됩니다. 말 한마디로도. 대한민국은 왜냐하면 동방예의지국이기 때문에 위아래도 없고 눈을 부라리면서 앉아요. 일어서요. 그 서류를 왜 안 내세요? 윽박 지르고 뭐 문서 송부 촉탁 신청합니다 하면은 기각합니다. 민사소송법 절차법상에 당사자 권리로 다 나와 있는 그거를 지 마음대로 기각합니다. 이럽니다. 그것이 한 건 두 건이 아니에요. 이러한 사법부의 어떤 잘못된 부분들 이제 공수처가 시작되면은 전부 박살을 내버려야 됩니다. 그 첫 번째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인사말이니까 제가 이런 말씀. 그리고 또 우리 단원분들 그리고 구독자분들께서 여기 애청하시는 분들 보시면은 시청하시는 분들은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의 어떤 편파를 두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가 불교를 믿는 분들은 불교 믿는 대로 또 부처님한테 기도를 하시고, 또 하나님 믿는 분들은 하나님께 진실되게 우리 대통령과 그리고 위정자들, 우리 문통과 위정자들이 지금 공수처를 신설해서 정말로 인권 위주로 이 사회를 만들어 나오고자 개척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뉴스를 보면 리얼미티를 통해서 지지도가 얼마니 언론을 통해서 장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 그렇습니까? 안 그렇지요? 인권 위주로 이 사회가 바뀐다는데, 그리고 모든 제도를 좀 바꿔나가겠다는데, 그 앞장서신 분들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며 수고가 많습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고, 우리 다른 분들에게도 정말 기도하고 있고. 언젠가 한번 제가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시민단체를 하기 전에 대한민국의 재판을 통해서, 사법부의 잘못된 재판을 통해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고 피를 흘리고 고통을 겪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느냐 하면, 새벽에 밤에 새벽에 나무에 사람들이 꼬지처럼 깨어져서 여기저기서 막 극심한 고통을 거꾸로 매달린 채 그렇게 신음하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 환상을 보고 나서 이 사법부에 개판 치는 것이 이게 단순히 그 석궁 김명호 교수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실 저희 참여시민단체 겪은 것은 그 김명호 교수 그 영화로 부러진 화살, 그거는 10분의 1,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저희들 자료들을 보면은. 저 역시도 그것을 겪었고요. 그래서 이 참여시민단체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의 고통을 극심하게 겪고 있는 그 고통을 제가 실력이 없다 보니까 그림판으로, 컴퓨터 그림판으로 그려봤어요. 그래서 제가 인사말 마지막에 그 그림판을 올리려고 합니다. 한번 보시고 참고를 하시길 바라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법부의 이 사악한 것들이 이렇게 잘못된 걸로 인해서 국민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고 피를 흘리는 것이 이제 하늘에 닿은 것 같은데, 주님께서 눈물로서 이것을 기도하고 계시는데, 종교 지도자들 전부 다 물질 위주로 좌로 우로 다 치우쳐져 있습니다. 제가 눈을 씻고 닦고 봐도 정말로 겸하고 겸손한 목회자 그리고 종교 지도자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제 눈에는 각자마다 다 보는 가치관과 판단이 다르겠지만, 우리가 왜냐하면은 이 참여시민단체 계몽운동에는 첫 번째 이 삼권분립이 잘못됐다. 삼권분립이 왜냐하면은 전부 사법부에 있던 놈들이 편법이나 온갖 실적 위주 이걸로 생활하던 놈들이 전부 입법부로 들어가서 전부 한덩어리 되어버린 거예요. 한덩어리 되어버리니까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정부 행정과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 한덩어리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치 여당 야당 그 정치 세력에서 사법부 출신이 많은 쪽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권력이 더 세겠지요.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흘러나온 겁니다. 만일에 권력의 힘이 약한 당은 어떻게 되십니까? 나중에 검찰에 불려가서 징역을 살거나 고충을 겪고 그런 잘못된 어떤 모습들이 지금 계속 연출되고 있고, 그 삼권분립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 이권분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맞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잘못되는 게 삼심이 없습니다. 삼심이. 일반 시민들이 대법원에 올리면은 대법관 새끼들이 보지를 않아요. 한 건 두 건이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대법원 올리면 상고심 특례법이라고 희한한 걸 만들어 놔가지고, 상고심 특례법에 의해서 이것은 대법원에서 심리를 할 수가 없다. 심리 불속행 전부 기각입니다. 일반 시민들은
변호사들이 정성껏 써가지고 또 올려도 변호사들 것도 제대로 안 봅니다. 왜 그러냐? 대법원에 대법관이 그 하루에도 뭐 엄청나게 올라올 텐데 제가 알기로는 막 수천 건이 올라오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한 달에. 그런데 그것을 다 읽어볼 수가 없으니까 밑에 법원 사무관들, 법원 서기들이 그걸 다 보고 처리를 한다고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나라가 원래 민주주의는 3심제도 아닙니까? 1심에서 심리를 하고 재판을 하고 잘못됐으면 항소를 하고 항소를 해서 또 잘못되면 상고를 하고 그래서 3심까지 가서 모든 걸 종합적으로 결론 내리고 확정이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2심까지가 끝이에요. 그리고 또 이놈들이 왜냐하면 잘못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1심은 사실심, 2심까지는 사실심, 3심부터는 법률심이라 해가지고 3심을 일부러 기피합니다. 법률적인 전문가를 세워야만이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21세기입니다. 내가 여기서 한마디 할게요. 야, 이 돌다가리 새끼들아, 당신들보다 더 머리가 똑똑하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천지야. 정신 차려. 그 사법만이 모든 학문의 최고라고 생각하지 마. 죄송합니다. 그래서 더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들이 각 분야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법부만이 오로지 이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지금 현재도 정치권에도 그렇고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철학을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국문학을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영어 영문학을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각자의 어떤 분야에서 다 노력하고 다 박사학위 받고 공부를 다 합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스펙입니다. 스펙. 교회도 마찬가지고 정치도 마찬가지고 스펙 위주로만 이 제도가 사회가 구성된다는 게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미국의 땅콩 농장 카트가 대통령이 되듯이 또 일반 시민들 중에서도 그리고 서민들 중에서도 훌륭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기 현실의 생활을 충실하게 살면서 지금 과거에 우리가 5060을 지나면서 우리 국민들 정신 속에서 던져버려야 되는 것이 지금 우리가 군부 독재를 타도하기 위해서 민주주의 운동을 해서 지금 현재 이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가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민주주의 국가가 옷을 잘못 입고 엉거주춤한 잘못된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풀뿌리 민주주의라 하니까 지방자치제도로 지방자치단체 자체 관리 감독을 하라고 하니까 자기들 마음대로입니다. 시의원, 구의원들을 통해서. 물론 그들이 긍정적으로 이 사회를 위해서 이 사회 변혁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나름대로 다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일반 시민들 시각에는 시의원, 구의원 없애야 된다. 필요 없다. 왜냐? 일반 평상시 생활할 때는 누가 시의원인지 구의원인지도 몰라요. 그만큼 활동 자체를 안 합니다. 선거 때만 되면은 빰빠람빰빰빰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 눈속임이나 하고 그래서 구의원, 시의원 되고 나면은 전부 개발 행위, 뭐 부동산 개발 행위 이쪽이 개발되는 거 정보 빼내고 제 눈에는 그렇게밖에 안 봅니다. 저는 시민단체 대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안들을 많이 볼 거 아닙니까? 누구라도 여기 제가 이 말씀드리는 데 대해서 반론할 수 있는 분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제가 사과를 드릴 테니까. 지금 그것처럼 우리나라가 이 잘못된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상권분립 안 돼 있죠. 3심 엉터리죠. 2심밖에 없는 실질적으로. 그래서 대법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우리 재판을 제대로 가려면은 저는 이제 그렇게 서명 운동도 했습니다만은 첫 번째는 뭐냐면은 3심을 해야 된다. 상고심 법원을 운영해야 된다. 상고심 법원에는 주가 뭐냐면 3심입니다. 1심, 2심에서 거쳐서 왔는 상고심. 무조건 재판을 열어서 당사자 얘기도 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결론을 내리는 상고심 법원. 그 다음에
1심 재판 법원에서 잘못됐는 것도 1심 또 상고를 할 수 있어요. 비상상고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1심 또 한번 다시 심리를 받아보고, 그래서 상고심 법원에는 1심에서 올라오는 상고심, 비상상고, 2심에서 올라오는 비상상고, 원상고심, 이렇게 다 관리를 할 수 있는 상고심 법원을 활성화시켜서 대규모로 확장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국민들이 3심에 대해서 혜택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1심이나 2심에서 어떤 편법이나 잘못된 것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검증도 받아야 되고요. 만일에 그것이 안 된다면 우리에게 그 재심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재심 제도 아십니까? 재심 인용률 뭐 5%밖에 안 된다는 거. 어떤 경우에 되는지 아십니까? 사회적 이슈 사건. 그 외에는 일반 사람들 재심 올리면 재심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이 사법부의 잘못된 것이 1심에서 결정이나 신청 사건이나 결정이나 어떤 판단을 재판을 하게 되면은 2심이나 3심에서는 그것을 뒤집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처음부터 보는 것이 아니라 1심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이런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결속하는 그런 식으로 재판 운영하는 어떤 잘못된 관행들이 있어요. 이 잠재의식들이 그 사람들 속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비단 저만의 어떤 느끼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 시민단체의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호소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들을 우리가 반드시 타파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3심 제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지금 검찰총장이나 지금 현재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이렇게 떠들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참 한심합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국민들이 뽑아줬어요. 윤석열 검찰총장은 우리가 뽑았습니까? 안 뽑았죠. 그런데 왜 뉴스에 맨날 그렇게 그 내용만 보내냐고. 듣기 좋은 얘기도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의 인권이 이렇게 무시당해도 되는 겁니까? 잘못된 겁니다. 국민들이 듣기 싫은 거, 그런 거는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라 이거라. 그리고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앞으로 이제 제가 이제 올릴 텐데, 오늘은 인사말이니까 우리의 이제 계몽운동, 그리고 참여 시민단체가 앞으로 계몽운동도 해야 되고, 또 한 가지 주된 활동이 뭐냐면은 직접적인 입법 활동에 우리가 제안도 하고 또 압력도 때로는 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입법 활동을 국회의원으로 갖는 그런 사법부 편법만 쓰던 바퀴벌레 새끼들이 전부 입법부로 가서 이 국민들, 진정한 시민들을 위한 입법 활동은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1000억대, 2000억대 공사 수주를 국회의원 됐다고, 자리가 됐다고 그걸 자기 앞으로 빼돌리는, 자기 식구들 앞으로 빼돌리는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누구 한 사람 그 시기 그 뉴스에 언론에 떠들고 나면 끝나버립니다. 1000억대가 말이 1000억대지. 일반 시민들은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장영자 사건, 이철이 장영자 사건 아시죠? 그때는 그렇게 이슈로 막 그렇게 떠들고, 지금은 그렇게 큰 금액을 해도 왜 가만두냐고. 물론 재판이라는 것은 재판을 통해서 그 진실을 밝히고 해야 되겠지만, 이 언론이나 모든 것들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혼란투성입니다. 지금 뭐 코로나가 또 변종이 생겨가지고, 영국에 변종이 생겨서 지금 그렇다는데, 이 코로나 변종에 또 변종, 그렇게 또 계속 바이러스는 진화를 해나가면은 참으로 큰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시기에 코로나도 조심하시고,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이때 인내를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래서 이 시기를 잘 견뎌내도록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참여시민단체 우리 활동은 이제 임원들하고 계속 이렇게 우리가 매달에 한 번씩 모였는데,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많이 뜸해지고 있었는데,
지금 앞으로 우리가 계몽 운동도 해야 될 것이고 또 입법 활동도 해야 될 것이고 실질적으로 그 편법을 쓰는 검사, 판사 그리고 공무원들 상대로 앞으로 제가 이제 설명드리는 부분들은 매우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경찰들이 잘못할 때 그리고 이 경찰들을 형사사건을 제대로 가게끔 하는 것, 그 방법들을 저 나름대로 많이 연구를 해서 만들어 놓은 방법들이 비법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민사사건에 있어서 편법을 쓰지 못하도록 제어 장치를 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앞으로 이제 소개를 하고 또 계속적으로 강의를 할 생각입니다. 강의를 할 생각이니까 계속적으로 시청해 주시고 우리 참여 시민단체 많이 아껴 주시고 또 우리 오프라인이나 온라인 상에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인사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